조동사와 형용사에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조동사 먼저 볼게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어디 앞에 온다? 동사 앞에 온다. 조동사는 어떤 거를 나타내죠? 바람, 소망, 가능, 능력, 허락, 당위성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 조동사 한번 볼게요. 조동사는 고작 해봐 요렇게 한 10개 정도 손에 꼽혀요.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요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조동사 몇 개 볼게요. 想 하고 싶다. 要 해야 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能 할 수 있다. 可以 할 수 있다. 会 배워서 할 수 있는 뭐뭇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应该 해야 한다. 너무 잘 나오죠? 또 하나요. 네, 요놈도 우리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 한번 꼭 체크해 볼게요. 조동사 한번 위치 살펴볼게요. 조동사는 어디 앞에 온다 그랬죠? 그쵸? 동사 앞에 온다 그랬으니까 수러 자리에 동사가 오게 되면 수러 앞에 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문 볼까요? 我要喝咖啡 喝마시다라는 동사죠. 그 앞에서 要가 조동사가 왔네요. 그래서 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해. 이렇게 동사 앞에 조동사가 온다는 거. 그리고 조동사는요. 앞에 부정형이 쓰일 때 뿌를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 부정하면 뿌 말고도 뭐 있죠? 메이어도 있죠. 근데 조동사에는요. 부정을 쓴다면 메이어가 아니라 뿌를 사용한다는 거. 예문 첫 번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我不会说汉语 메이会가 아니라요. 不会라는 거. 그쵸?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조동사 앞에는요. 뿌라는 부정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동사의 위치를 한번 크게 볼게요. 우리 기본 문장 성분 어떻게 돼요? 주어, 그 다음 수러, 그 다음 목적어죠. 그쵸? 지금 배운 조동사는 어디 앞에 와요? 바로 여기 수러 앞에 조동사가 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 수러 앞에 오는 표현이 조동사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그쵸? 수러 앞에 오는 표현이 뭐뭐 있었죠? 부사와 조동사, 전치사구가 있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세 개가 만약에 수러 앞에서 동시에 출현을 한다면 순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 부사가 먼저, 그 다음 조동사, 그 다음 전치사구라는 거. 그쵸? 요 순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문 볼까요? 我不想跟他打电话 주어 볼게요. 我 나는 수러 다 걸다 무엇을 목적어 电话 전화를 주술목 나는 전화를 걸다 주술목 끝났어요. 근데 수러 앞에요. 표현이 지금 나온 어휘가 3개나 돼요. 그쵸? 3개 같이 볼게요. 뿌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죠? 부사니까 맨 앞에서 지금 나와 있고요. 조동사 샹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가 이제 그 다음이 오고요. 전치사구 끈타 그와 전치사구가 또 조동사 뒤에 위치하네요. 그래서 수러 앞에 오는 표현들 부사, 조동사, 전치사, 구 이 세 놈이 만약에 동시에 지금처럼 출제가 됐다면 순서 섞이지 않도록 부사가 먼저 그 다음 조동사, 그 다음 전치사, 구가 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조동사는요. 요 가운데 자리에 항상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조동사 형용사를 하루에 한번 같이 다 끝내 볼게요. 형용사는 어떤 사물, 어떤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물이나 사람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묘사하는 품사를 바로 형용사라고 해요. 근데 형용사는요, 동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주로 수러 자리에 와요. 하지만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수러 자리 말고도요, 부사 자리에 부사어, 수러 앞 부사어 자리에 혹은 더와 함께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로도 쓰이고 그래서 형용사는 사실 수러 자리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를 굳이 뭐 수러 자리에 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꾸며주는 놈이라고 많이 표현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다채롭게 많이 이것저것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며주는 놈이다 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럼 형용사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일단 형용사는 이런 놈의 수식을 잘 받는데요. 바로 누구죠? 정도 부사의 수식을 매우 잘 받는다. 부사는 수러 앞에 오는 성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정도 부사라는 것은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인 거죠. 조금, 많이, 훨씬, 특히, 완전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형용사 앞에 잘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피아오량, 예쁘다라는 형용사 앞에 소리가 너무 예뻐. 很漂亮. 完全漂亮 이렇게 앞에서 조금 더 정도성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형용사는 정도부사 수식을 잘 받는다라는 거. 중요한 거죠.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디 온다 그랬죠? 주로 수러 자리에 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형용사가 수러가 되면 무엇이 오지 않아요? 목적어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문 볼게요. 총밍, 똑똑하다라는 형용사예요. 그쵸? 똑똑하다 뒤에 무엇을? 아이를 목적어 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아이를 똑똑하다 말이 안 돼요. 그쵸?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앞문장으로 볼게요. 읽어볼까요? 孩子很聪明. 아이는 매우 똑똑하다. 이렇게 주어가 올 수 있지 목적어는 오지 않는다는 거. 형용사기 때문에 또 앞에 흔이라는 정도부사가 또 떡하니 붙어 있네요. 형용사는 정도부사 수식을 잘 받는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우리가 형용사 뒤에도 러가 올 수 있대요. 기본적으로 시제, 러, 저, 워 누구 뒤에 왔어요? 동사라는 품사 뒤에 왔었죠. 그쵸? 근데 러 같은 경우는요. 형용사 뒤에도 쓰일 수 있대요. 근데 그러면 러의 느낌이 달라져요. 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 어떤 느낌이었죠? 바로 완료의 느낌이었어요. 그쵸? 근데 형용사 뒤에 러가 오면요. 어떤 느낌이래요? 변화의 느낌을 준대요. 예문 볼게요. 天气冷了不要出门. 여기서 冷은 춥다라는 형용사예요. 冷了 러가 붙었다고 뭐 완료 뭐 추웁니다. 뭐 추움이 끝났습니다. 추운 게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형용사 뒤에 러가 붙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러 같은 경우는 변화의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러 하면요. 춥다가 아니라 춥게 변한 거기 때문에요. 추워졌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예문 다시 가볼게요. 天气冷了不要出门. 해석하면요. 날씨가 추워져서 나가지 마, 외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 완료, 형용사 뒤에 러가 붙으면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제 보면서요. 실제로 조동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시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6개나 돼요. 하나하나 배열해볼게요. 일단 6개 어휘 중에 주어가 될 만한 놈 보니까 我们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놈이 주어가 될 가능성 크네요. 그쵸? 我们首先 우리들은 먼저 그래서 이 놈을 주어 자리에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수러는요. 요 있다라는 이 놈이 수러 같아요. 그쵸? 있습니다. 우리들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목적어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어휘 하나하나 볼게요. 应该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죠? 어디 앞에 와야 돼요? 수러 앞에 위치해야 해요. 그쵸?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알고 있는 표현 보이네요. 무엇이죠? 对自己, 对, 뭐뭐에 대하여. 해석했더니 물결 잡히고 뒤에 적절한 명사도 붙었어요. 이거 뭐예요? 전치사 구죠. 그쵸? 조동사와 전치사구가 지금 보이네요. 조동사나 전치사구나 다 누구 앞이죠? 수러 앞이죠. 누가 더 먼저 와요? 부사 다음, 조동사 다음, 전치사 구죠. 부사 안 보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먼저, 그 다음에 전치사 구가 그 다음으로 수러 앞에서 배열이 되겠네요. 벌써 지금 주어부터 수러까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목적어 볼게요. 설마 너 이게 목적어는 아니겠죠. 목적어는 남은 어휘가 목적어일 거고 이렇게 생긴 구조조사 더 바로 관형어 표현, 관형어는 목적어 앞에 올 가능성이 99%다 했었죠? 그러면 목적어가 认识고 칭주더는 목적어 앞에다 넣어주면 끝나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휘를 크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몇 개 생김새만 보고도 문장을 배열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법을 공부하는 힘이에요. 내가 어휘를 잘 몰라도 생김새만 가지고도 문장을 배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됐죠? 정답 맞춰볼게요. 我们首先应该对自己有清楚的认识. 해석해볼까요? 我们首先 우리들은 먼저 应该 반드시 对自己 자신에 대해서 有 있어야 해. 무엇이요? 清楚的认识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겠다.
됐죠? 이 문장은 주술목 말고 지금 수러 앞에서 부사어 자리에 조동사와 전치사구가 두 개가 출연을 했죠. 그래서 조동사가 먼저 그다음에 전치사구가 온다는 그 순서까지 여러분이 잡아줘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술목 별하고 수러 앞에 오는 놈의 순서. 부사 다음 조동사 그 다음 전치사구라는 거. 그리고 칭주더 바로 더 이렇게 구조조사 더 이런 표현은 우리가 관형어를 만드는 거고요. 관형어는 주어와 목적어 앞에 오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목적어 앞에 위치하는 관형어가 출제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예제 2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한번 볼게요. 단어 하나씩. 饭店的 호텔의 하면서 더가 있기 때문에 역시 뒤에는요 무엇인가가 붙어서 이제 문장 완벽히 만들어줘야 돼요. 호텔의 뭐? 호텔의 좋다. 호텔의 그곳, 호텔의 특별, 호텔의 푸 서비스 느낌 봤더니요. 호텔의 서비스 이렇게 어울리겠네요. 그쵸? 饭店的푸 호텔의 서비스 됐고요. 그럼 수로는요? 좋습니다. 품사 뭐예요? 형용사죠? 그쵸? 형용사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호텔의 서비스는 이게 주어고 수로는요? 좋습니다. 형용사가 수로가 되면 뭐가 없다 그랬죠? 목적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배열해 볼게요. 특비의 뜻은요? 특히, 특별히. 품사 뭐예요? 부사예요. 특히, 특별히. 특히나 어떤 부사 같아요? 정도부사죠. 그쵸? 정도가 특히나 특별하게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형용사는 앞에서 정도부사가 많이 온다 그랬으니까 특비의 다음에 하오가 붙어야겠네요. 특비의 하오. 그쵸? 그 남은 놈이 이거네요. 나지야 이 느낌이죠. 그쵸? 지아는요. 볼게요. 집이나 점포, 가게, 공장들을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요 뒤에는 뭐 집, 점포, 공장 이런 가게가 와야 돼요. 바로 어디가 와야 되죠? 饭店 호텔에 붙어야겠죠. 그럼 정답 맞춰볼게요. 나자 저 饭店的 저 호텔의 서비스는 特别好 굉장히 괜찮습니다가 정답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꼭 잊지 말고요. 형용사가 수로가 되면 목적어가 없어서 이렇게 딱 목적어가 없이 끝난다는 것, 그리고 형용사 앞에는요 특비에처럼 정도성 부사가 많이 붙는다는 것 잊지 말고 꼭 체크 잘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답 읽어볼게요. 那家饭店的服务特别好 해석은 저 호텔의 서비스는 특히나 괜찮습니다가 되네요. 쓰기 이 부분 확인해 볼게요. 제시어휘와 제시글 확인하셨죠? 제시어휘 볼게요. 찡잘 뜻은요. 멋지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지금 HSK 4급 장문 어휘로 굉장히 출제 많이 되고 있는 어휘예요. 품사는 형용사고요. 그림을 보니까 남자가 멋있게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면서 관련 어휘 제시된 그림을 보면서요. 연관 키워드 어휘 한번 뽑아볼게요. 요용, 운동员, 수영 선수 혹은 시합 중인가 봐요. 비사이, 시합하다. 한국队, 중국队, 한국팀, 중국팀. 그 다음에 이기다, 슈치다. 요 두 단어도 꼭 체크해 주세요. 이 두 단어를요, 같이 묶어서 읽어볼까요? 지다, 이기다. 읽어볼게요. 슈잉, 다시요. 슈잉. 이 뜻은요, 지다, 이기다를 묶어서 이렇게 읽어내면요, 바로 승패라는 뜻으로 변해요. 슈잉은요, 승패. 이렇게 묶어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형용사 어휘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배운 형용사 패턴으로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찡잘, 멋지다, 수로고. 그럼 주어 잡아보면 되겠네요. 무엇이 멋지죠? 这次游泳比赛, 찡잘. 이번 수영 시합은 멋집니다. 굉장합니다. 이렇게 기본 문장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형용사 수로 앞에는 우리 자주 오는 게 뭐였어요? 정도부사 很非常特别 이런 정도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앞에 한번 넣어볼까요? 这次游泳比赛 이번 수영 시합은 精彩 멋집니다. 근데 얼마나? 很 매우 멋집니다. 이렇게 정도부사 딱 넣어봤어요. 이번에는요, 형용사 수로에다가 우리 부사,
칸치라이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장문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칸치라이 뜻은요. 뭐뭐해 보인다 라는 뜻으로 부사예요. 그래서 어디 앞에 위치해야 되죠? 일단 수로 앞에 위치해야겠네요. 그래서 문장에 칸치라이가 들어가면요. 뭐뭐해 보여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행복하다. 어떻게 표현하죠? 他们很幸福 이 문장에다가 칸칠라에 넣어볼게요. 그들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좀 될까요? 他们看起来很幸福 하면 되겠죠. 지금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수영 경기는 너무 멋져. 아까 기본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这次游泳比赛很精彩. 여기다가 또 칸칠라에 넣어볼게요. 야, 이번 수영 경기 너무 멋져 보였어. 너무 대단해 보였어. 칸칠라에 넣어볼까요? 这次游泳比赛看起来很精彩. 할 수 있겠죠? 칸칠라이를 우리가 넣어주면요. 뭐뭐해 보여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만능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내가 이 표현을 한번 쓰고 나와야지 시험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히려 역으로 나 이거 꼭 쓰고 나올 거야. 어떤 문장이 나오든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장문 파트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형용사 어휘거든요. 아마 꼭 이 4개, 이 6개 5개, 7개 뭐 이런 정도의 어휘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형용사는 취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7개 어휘를 꼭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까요? 형용사 어휘 보이세요? 낭만 뜻은요. 낭만적이다 형용사죠. 뒤에 목적어 안 와요. 형용사니까 앞에 정도성 부사가 와야 돼요. 어딨죠? 非常 그러면요. 非常浪漫 너무 낭만적이야가 완료가 됐네요. 그럼 주어 잡으셔야죠. 무엇이 도대체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주어 爱情 사랑이죠. 주어 爱情 사랑은 너무 낭만적이야. 그리고 형용사 수로 문제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형어성 표현 같은 경우는 주어 앞에 붙겠네요. 그쵸? 그들 둘의 사랑은 他们俩的爱情 너무 낭만적이다. 非常浪漫 됐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거. 문제 5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형용사 어디 있어요? 顺利 대표적인 형용사죠. 형용사 문제가 출제가 되면 거의 70%는 이 어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휘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 어휘거든요. 4급에서 꼭 체크하세요. 顺利 뜻은요. 순조롭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 끝, 목적어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문장 끝에 위치할 거고요. 문장 끝에 놓여서 어떤 걸 나타내요? 의문을 나타내죠. 그래서 顺利吗 하면 어떻게 돼요? 순조롭니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주어는요. 또 얘는 아마 주어 앞에 와야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어는요. 잉핀이 주어겠죠. 요 어휘도 4급에서 대표 어휘라는 거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어휘예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잉핀 뜻은요. 내가 회사에 지원을 하다.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꼭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잉핀 이게 주어죠. 지원, 응시한 것은 顺利吗? 순조로웠니? 그쵸. 근데 이제 주어 앞에서 관형어, 주어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올 수 있죠. 어떤 응시? 上午的 오전에 지원한 거 괜찮았어? 라는 표현이네요. 정답 다시 맞춰볼게요. 上午的应聘顺利吗? 다시요. 上午的应聘顺利吗? 오전에 응시한 거 괜찮았니? 순조로웠니? 됐죠?